59번 전기의 대손 나왔죠. 아까 전기의 대손 나오면 뭐라 그랬죠? 대손 충당금. 그래서 돈이 들어왔는데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대요. 25만원. 대변에 뭐라고요?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외상 매출금. 이거는 안 써도 지장 없어요. 왜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그 다음에 6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보유 목적. 또 주식을 단기로 갖고 있는 걸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0주에 2만원이니까 200만원 나와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200. 그 다음에 뭘로 사셨어요? 현금 200. 그 다음에 61번 업무용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현금 줬죠. 500번대 보험료 72만원. 그 다음에 800번대 보험료 43만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115만원. 아까 비슷한 거 풀었었죠? 그러니까 풀다 보면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목표는 뭐냐면 새로운 거는 거의 못 맞춰요. 그러니까 풀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안 틀리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왜냐면 새 거는 맞출 확률이 이렇게 높진 않아요. 그 다음에 62번 우리 사무직 월급은 급여 120. 생산직 월급은 임금 222만원. 그 다음에 월급 줄 때 세금 뗀다 그랬죠. 어디 보시라고요? 공제계 보세요. 어디 보세요? 공제계. 그래서 예수금 83,870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찰 드렸대요. 333만 6,130원. 어딜 봐야 되는지 잘 봐두세요. 그래서 세금 띄는 건 공제계 보시면 되고 돈 주는 거는 차감액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63번은 저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6월분 할부금. 할부 외상이에요. 뭐라고요? 외상.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150. 그 다음에 트럭 사면서 외상으로 산 거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에요?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이에요. 그래서 미지급금 150. 어디요? 조선 자동차. 그러니까 우리가 차 살 때 차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할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할부로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64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끝쪽에 계약금. 계약금에다가 밑줄 좀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64번은 몇 프로 했대요? 10%. 그 다음에 보시면 현금 받았죠? 80. 왜냐면 10%니까 돈을 먼저 준 거예요? 먼저 받은 거예요? 먼저 받은 거죠. 받았다라고 거기 마지막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받았다. 무슨 금? 선수금. 그래서 계약금 나오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줬다 선급금. 얘는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받았다 뭐요? 선수금. 그래서 지금은 먼저 받았으니까 무슨 금이에요? 선수금. 그리고 집에 가셔서 연습하실 때 분계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연습을 하세요. 답 보고 지문 보고 왜 선수금이지? 왜 현금이지? 이런 것도 많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분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뭐라고 쓰지?
이게 핵심이잖아요. 예. 요거를 계정 과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계정 과목 언제 쓰는지 많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얘하고 친해지셔야 나중에 회사 가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천징수. 우리나라는 원천징수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이 원천징수가 뭐냐면 돈 주고 받을 때 세금 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월급 받을 때 못 떼고 받죠? 세금 떼고 받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원천징수인데 제가 원천징수 나오면 앞으로 이거 많이 써요. 돈 줄 때는 예수금. 그래서 우리 월급 줄 때 무슨 금으로 쓰죠? 예수금. 그 다음에 나중에 반대도 나와요. 돈 받을 때는 선납세금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자 받았다. 뭐요? 이자수. 그 다음에 법인세, 중간예납 나오면 선납세금이에요. 요것도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줬느냐 예수금, 받았냐 뭐요? 선납세금. 그 두 가지도 많이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또 보시면은요 65번 거기 위에 62번 보시면 23,530원에 2,340원 있어요. 우리 직원이 내는 세금 예수금 25,870원. 그 다음에 돈은 뭘로 드렸대요? 현금 드렸대요. 얼마 드렸대요? 25,870원. 끝. 그래서 돈 줄 때 세금 떼는 건 뭐라고요? 예수금. 받을 때 세금 떼는 건 선납세금. 그것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6번부터 68번까지 메인 매출 전표고요. 4시 27분에 맞출 겁니다. 또 풀어보세요. 그래서 66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매출처 선물용. 우리 거래처 해주면 뭐라 그랬죠? 접대비예요. 그래서 얘는 매입에 불공. 그 다음에 몇 발로요? 두 발로 부. 그 다음에 요건 꼭 숙지하세요. 매출처라고 나오면 몇 번째 접대비? 800번째. 그 다음에 불공은 합친다고요? 나눈다고요? 합쳐요. 그러면 300에 30이니까 얼마예요? 330이에요. 그래서 330. 그 다음에 대변에 돈은 현금 결제하셨대요. 그래서 현금 얼마요? 330. 그 다음에 67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오른쪽에 제작의뢰. 그래서 제작의뢰가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입에 일단 과세, 상일, 부. 제작의뢰 나오면 뭐라고요? 외주 가공비. 그래서 500번대 외주 가공비 얼마요? 500. 그 다음에 우리 세금 몇 프로네요? 10%. 그 다음에 돈은 외상으로 했대요. 이거 답 두 개예요. 외상 매입금도 맞고 미지급금도 맞아요. 왜 그런지는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답이 두 개인 거를 복수 정답이라 그럽니다. 무슨 정답이요? 복수 정답. 그래서 이거 원재료 처리하시면 안 돼요. 원재료가 되려면 뒤에 제작 의뢰가 안 나와야 원재료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진짜 지문 잘 읽어야 돼요. 특히 시험 볼 때 지문 잘못 읽어서 틀리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앞에 잠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왜 답이 두 개냐면은요. 일단 왜 외상매입금이 맞냐면 우리가 외주 가공하는 이유가 뭐죠? 가공하는 이유가 이 물건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팔려고. 그래서 외상매입금 맞아요. 판매하고 관련이 있다. 그리고 왜 또 미지급금도 맞냐면 여기 보시면 500번대잖아요. 네. 그리고 500번대는 제조 원가기는 한데 요거는 대부분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주 가공비가 판매하고 관련 있는 건 맞지만 요건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비용은 판매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맞아요.
미지급금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매입금이 맞는 이유는 이거 가공해서 뭐 할 거다? 팔 거다. 그래서 외상매입금도 맞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도 맞는 이유는 요거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비용은 판매와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 것도 있어요. 일부. 그래서 미지급금도 맞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은요, 지문에 줘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오.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시오. 아니면 아예 그냥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다. 이런 식으로 줘요. 외상 문제 잘 안 내요. 왜냐면 외상 문제 내면 답이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저도 실무할 때 그게 제일 어려웠었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러니까 담당자분의 생각에 따라서 답이 바뀝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교수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답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68번 보시면은요, 제품 팔았죠.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성진, 가구, 부.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130.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1430. 정리하시고 69번부터 72번까지 일반 전표고요. 4시 37분에 볼 겁니다. 그리고 문제 푸시다 보면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참고로 지금 푸시는 거 다 기출 문제예요. 실제 시험에 나왔었던 거. 그래서 69번은 이 문제죠. 어음할인.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매각거래는 안 나왔죠?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매출 채권 무슨 손실이요? 처분 손실.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 29만원. 대변에 원래 받을 건 얼마 있었어요? 1800 코인. 그래서 원래 1800 받아야 되는데 29만원 할인하고 예금 받았죠? 1700 얼마요? 71만원. 그 다음에 70번 우리 가문 극복에 좋은 일에 쓰는 거죠. 좋은 일에 쓰는 거 뭐라 그래요? 기부금. 그 다음에 뭘로 기탁하셨죠? 현금 300. 그 다음에 71번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 장부금액 얼마라고 쓰여 있어요? 2200. 그 다음에 보시면 2200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2500에. 그래서 300만원 더 받은 거예요. 일단 이렇게 됩니다. 대변의 토지는 2200짜리 나갔고요. 우리 2500 받기로 했는데 현금으로 얼마 받았어요? 1500. 그 다음에 잔액은 외상으로 했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맞을까요? 미수금이 맞을까요? 미수금이 맞아요. 왜요? 토지는 파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회사는 제조회사지 부동산 회사가 아니에요. 얼마냐면은 1000만원. 왜냐면 총 2500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서촉. 그리고 얘는 앞으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토지 만질 수 있나요? 없나요? 만질 수 있죠. 우리가 밟고 다니는 게 토지잖아요. 그래서 만질 수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 그래서 얼마 비싸게 팔았다? 300. 근데 요건 나중에 많이 나와요. 지금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시험 때에는 좀 많이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72번 이건 아까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월급 주는 거 관리직은 급
여, 생산직은요 임금, 월급 줄 때 세금 띄는 거는요 예수금, 그 다음에 통장에서 얼마 나갔어요? 777만 3천. 요건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조금 눈에 들어올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서 시험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많이 풀다 보니까 외운데, 맞아요. 원래 그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시험은. 네, 일부는 외워서 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73번부터 76번까지 풀고 쉴 겁니다. 그래서 4시 47분에 맞출게요. 73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반품. 그래서 반품 나오면 반품 세금 계산서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인데 정식 명칭은 뭐라고요? 수정 세금 계산서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거고 진짜 명칭은 수정입니다. 그래서 73번 보시면 매출의 과세, 분계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매출 분계랑. 근데 분계한 다음에 금액에다가 뭐로 넣으셔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그래서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원래는 150이죠. 근데 반품했으니까 마이너스 150이에요. 그 다음에 세금도 원래는 15인데 반품했으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차변에 외상매출금 얼마야? 마이너스 165만원. 그래서 분계는 원래 하던 거랑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꼭 금액에다가 뭐 써주세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라고도 표현을 해요. 마이너스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74번 요게 그 마이너스 안 들어간 분계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팔았으니까 매출의 과세의 강원의 부 못 파셨다고요? 제품. 그래서 제품 매출 7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70.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이거 계정 과목 축약하세요. 꼭 풀네임으로 다 쓰는 게 잘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빨리 쓰고 빨리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시험 때. 그래서 줄일 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손으로 쓸 때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안 해요. 부예라고 써요. 부가세 대급금은 부대. 왜냐면 나만 알아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본인이 부예라고 써놓고 뭔지 몰라.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약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 시험은 적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적은 걸 프로그램에 뭐 해야 돼요? 입력해야 OX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100만원은 현찰 받으셨대요. 그 다음에 나머지 월말에 받기로 했으면 못 받은 겁니다. 외상 매출금 670. 그 다음에 75번은 저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매출처 선물용. 그래서 매출 쳐면은 몇 번대 접대비라고요? 몇 번대? 800번대. 몇 번대요? 800번대.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입의 불공, 대림, 부. 매출 쳐면은 몇 번대 접대비라 그랬죠? 800번대. 몇 번대요? 800번대. 매입 쳐면은요? 500번대. 그래서 800번대 접대비. 그 다음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있었죠? 불공은 합친다, 나눈다? 합친다. 그러면 200에 20 합쳐서 220.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220.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7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로컬 LC하고 그 다음에 어디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그래서 우리 불공이 아니라 영세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내국 신용장, 로컬 LC,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 중에 몇 개만 나오라고요? 하나 이상. 지금은 2개 나왔죠? 2개든 3개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76번 매출의 영세, 그 다음에 파조 부, 그 다음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골뱅이의 뜻은 단가입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 1100, 왜냐면 2개 곱하기 550 하면 1100 나오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받았어요? 1100. 됐습니까? 그래서 이상하시면 질문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5시 5분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분계 더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